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아마 빠질 때도 당황스러웠지만 또 오를 때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그,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흐름,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이제 바로 물가라든가 최근에, 왜냐면 물가 때문에 금리가 완전히 치솟았고, 코로나 때, 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또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물가를 잡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과정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금리를 이제 낮추느냐, 안 낮추냐. 금리를 낮추면 돈이 급속도로 또 빨리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가 또 이제 쿡이라는 이 연준위원회 사퇴를 또 촉구하고 이러면서 미국 증시도 이 완전히 뭐, 오르락내리락 진짜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엄청 빠지다가 또 반등을 쫙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 미국 증시는 또 선물 지수가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또 장중에 하락 전환하고 이러면서 우리 증시는 그 미국 선물 지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또 약간 눌리는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제 아주 그 다이내믹하게 이제 이어졌습니다.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쫓아서 뭐 비중을 줄여야 할 때 줄이고 또 늘려야 할 때 늘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융통성이 있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행동하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아마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다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시장이 폭락할 때 크게 빠지는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서 시장이 반등할 때 크게 오르는 쪽으로 옮겨 타는 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비중을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작업이 또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있었으면 뭐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도 가장 많이 투자하던 종목이나 업종이 또 다른 종목이나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중도 달라졌고 종목도 달라졌고 업종도 달라졌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어리둥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뭐 잘 가다가 또 잘 가는 것 같다가 못 가고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건데, 시장 분위기를 살짝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517 종목 올랐고 361 종목이 빠졌습니다. 0.37%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11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오늘은 나왔고요. 코스닥은 826 종목 올랐고 772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0.05%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0.34% 빠져서 대형주들이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샀는데 어제처럼 금융투자가 산 게 아니라 투신과 연기금이 일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시장이 약간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팔았기 때문이다. 개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투신 연기금이 매수를 집중했고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가 0.1%대 하락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02% 올라서 1397.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52% 올라서 62.71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기술주 약세,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뒤에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운송장비주와 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중심으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그리고 미국의 AI 거품론 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게요. 잭슨 홀 개막을 앞두고 경계 심리 강화 속에 약보합 마감 이런 제목이 달렸고요. 미국의 AI 거품론에도 저가 매수세 속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약보합 마감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일반 서비스와 비금속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K 콘텐츠 열풍에 따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일봉인데요. 오늘 아래 꼬리 달린 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네,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다가 결국 0.67% 빠졌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길게 반등을 했고요. 자, 이제 60일 그 선을 향해 내려가던 이 주가가 21선 쪽으로 빠르게 붙으면서 결국은 4월 그러니까 4월 말 이후에 이 21선을 최저점으로 하는 아주 가파른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시총상위주 볼게요. 코스피는 HD 현대중공업이 5%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8%대, 한화오션도 5%대. 오늘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4% 가까이 하락했고 카카오도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펩트론이 4%대, 파마리서치와 HLB가 3%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알테오젠과 리노공업이 3%대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기계장비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8%대, 한화엔진 7%대, 또 한신기계와 한온시스템이 5%대 올랐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엔진은 종목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이 시황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종목 분석을 좀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3%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하락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닥은 종이목재가 제일 좋았는데 국일재지가 12%대, 동아기업이 1%대 올랐고 일반 서비스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6%대, 오로라, 큐라클, 프로티나, 아난티, 보로노이까지가 4%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신풍제약, 대웅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오리엔트바이오, 바이오노트까지가 1%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일동제약이 2%대, 하나제약, 제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솔루션이 9%대 올랐고 텔콘 RF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케어젠, 펩트론, 펜젠까지가 4%대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G2G바이오 12%대 오늘 연 이틀 하락했고요. 피플바이오 10%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건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아난티, 리가캠바이오, 실리콘투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영원무역, DB손해보험, 지누스, 오리온, 한진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TCK, 오텍, 신도기연, SCM생명과학, 슈프리마 HQ 순이었습니다. 자,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118, S&P 500은 약보합, 나스닥은 나스닥도 약보합권. 지금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이 크면 쭉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시켜야 할지 하락시켜야 될지에 대한 답을 아직 파월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계심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움직여도 그냥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이 뭔가를 내놨을 때 추가로 빠지든 반등을 하든 뭔가를 시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어쨌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가 한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가 거의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에 금리를 낮출 거냐 안 낮출 거냐에 대한 시장의 이 관심이 이제 어느 쪽으로 급격히 쏠려가느냐. 여기에 이번 주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